세 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선 불법기 국정을 폐악하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속았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작 이행하라! 예, 충북도민 여러분, 충주, 청주, 청원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로서 확인하고 재판에 붙여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일으켜 세웠던 민주주의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전후한 그때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천막에 나온 지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국민들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더 많이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우리 국회의원들 전원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텐트에서 농성하고 주말이면 촛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국정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됐고, 한 달쯤 지난 뒤인 9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으로 이야기를 풀자 그렇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7가지를 요구했는데 7가지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한길이가 한 가지도 얻어내지 못했으니까 완패한 회담이다, 완전히 진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3자 회담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장외 투쟁하는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공격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곧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7가지를 한 가지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했더니 3자 회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하는 것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높다고 하는 지지율을 믿고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고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한 것이 또 발표됐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8% 떨어져서 60%로 떨어졌는데 오늘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4%로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줍니다. 민주주의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것인데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힘없고 빽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의 정신에 따르겠다고 조건부로 대통령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니 국민들께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어서 공약 못 지키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고 하더니 나라에 돈이 없으니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부부들 아이를 낳기만 해라 나라가 키워주겠다 이렇게 공약하더니 나라에 돈이 없어서 무상보육 돈 다 대줄 수 없다 이렇게 공약을 뒤집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달콤한 거짓말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고 만약에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라고 미리부터 계획했던 거라면 그야말로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속았고 노인도 속았고 온 국민이 속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공약, 복지공약 모두 백지화되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공약은 또 어떻습니까? 충청북도에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주와 청원이 통합한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야말로 옥동자를 낳게 됐다.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더니 내년 예산에 청주와 청원 통합에 필요한 예산 단 한 푼도 들어있지 않다. 완전히 충청북도 도민을 속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 공약 뒤집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충청북도 도민과 민주당이 강하게 질책하니까 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제대로 공약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 두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의사당에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야말로 야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대차게 해낸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자 이렇게 모두가 결의하고 지금 국회에서 밤새가면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올립니다. 두 번째, 김한길이가 전국을 돌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리고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 하루하루 더 힘들다. 힘들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게 속았다. 대통령 대공약들 하나도 안 지키는 대통령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다. 분통 터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섭다는 것입니다. 공작정치, 공포정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밑보이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떨궈져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무섭다, 속았다, 힘들다. 이 세 가지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민주당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는 것 민주당이 해결해 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끝까지 하나로 힘 뭉쳐서 반드시 해내십시다.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을하는 이렇게 넓고 맑은데 우리 충북 도민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맨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상태이고 분노와 울분에 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 충북 도민들, 민주당 당원 동지들을 분노에 떨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울분에 차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여러분? 김한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시절에 청주에, 충청, 목도에 수백 개의 플래카드가 나붙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약집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의 어르신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겠다. 70%의 어르신들에게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런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 600만 어르신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표를 도둑질한 것이고 공약 사기, 국민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동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서 2017년도까지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대 중증질환에서 가장 커다란 부담을 차지하게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 회의하고 논의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고 없는 찐빠이고 우리 충북도민들, 대한민국 국민을 또다시 오롱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충북도민께서 지난 대선 시절에 박근혜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김한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후보 공약에 청주와 창원 통합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충청북도 도민에 대한 정당한 대접입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우리 충북도민이 열망하는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죽지 않는다. 천주교 부산대교구 신비로운 시국선언 제목입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 때와 같다. 이것은 수원교구 이성호 주교님의 시국선언 말씀이십니다. 왜 이렇게 천주교 신부님들이 15대 교구와 모두가 시국선언에 나섰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 학생들, 종교인들이 나섰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괴, 국민 사괴, 나가서 국정을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충북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제3범에 나서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고생하시는 김한길 대표, 오늘 충북을 방문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님과 양승조 최고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통신 비밀을 전부 파악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관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의 금융거래 정보를 다 감시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협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감시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국정원 개혁 문제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 우리 함께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누구로부터의 감시도 받지 않는,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공권력으로 자유로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민주주의 없이는 배가 아무리 부려도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약속했던 통합정치주의 지원 예산,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명히 민주당이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통합정치주의 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과 정부와 똑같게 이제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망령이 빠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무역투자 진행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천에 있는 하이니스 반도체 공장이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만들어둔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청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청주로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오송 2산단 개발도 지연됐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계획은 끝까지 지연되다가 최근에 이제 와서야 진짜 실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서 부동산 가치와 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에서 이제 스스로가 포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온 것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보다 더 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충청북도는 더 이상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과 끝까지 저항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충북 발전의 전진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